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이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미 의원, 김종성 의원, 이수진 의원, 방송법 일부 개정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까지 해놨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자, 오늘 쟁점 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예고했었는데 오늘 취소했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 그리고 몇몇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보고가 됐는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동훈 장관 오는 전혀 논의는 안 되는. 네네네.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다. 자, 이동관 위원장 그러니까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거예요. 일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검사들도 같이 오늘 탄핵 소추 대상이 됐죠. 이게 당론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민주당에서.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오늘 하시더군요. 민주당에서 제일 벼르고 있던 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었네요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관련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을 보면서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1년 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김조국 전 행정관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장관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그동안 누누이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내왔어요. 근데 막상 오늘은 탄핵 소추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의 탄핵의 홍수 같은데요. 예. 대통령도 탄핵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 화답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탄핵을 결행한 이유가 있고요. 예. 이번에 두 명이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법률이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법률 위반 사항은 확인이 되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성, 헌재가 인용하는 이유는 예. 이 법률 위반 사항이 중대성이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무적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지 않고 선거에 나오게
하는 것이 별로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선거에 분들도 끌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낮다. 또 하나는 괜히 탄핵을 하면 중량감을 올려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키워주는 거 아니냐 괜히.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타이밍 시점이 아니다. 이런 판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정무적 판단.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예. 거기에 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탄핵 얘기가 참 정치권에서 이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요즘엔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국민의힘 구성원 한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좀 한 소리를 좀 하셨어요. 일가를 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탄핵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면 제가 소추위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대리인당 구성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대리인당 구성하는데 국민 혈세 9천만 원 썼습니다. 소추 이야기, 탄핵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도우 법사위원장께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줬네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도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탄핵 예. 너무 탄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자칫 뭐 이상민 장관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지어는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할 정도니까요. 이러다가 자칫 이제 후폭풍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뭐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도읍 상임위원장은 내가 바빠진다 이거 큰일 잘 난다. 생각해보고 해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뭐 후폭풍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론의 영향, 명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방송 장악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김정욱 위원장인가 김정욱 전 행정관 행정관이 말씀을 하셨었듯이 말 그대로 법률에 심대한 위반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자칫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중량감만 더 키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아니 탄핵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 총선으로 맞서줄게 그러면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총선 나갔을 때 이런 한동훈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어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 세대도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서 후폭풍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도 좀 찬성 의견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구분해서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일단 본회의 보고됐어요. 그렇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하루 지나고 사흘 그 사이를 넘기지 않은 그 시간 내에 본회의에 다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윤기찬 변호사 오늘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2명도 지금 탄핵소추 대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감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잖아요.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오래전에. 위장전입 문제는 법률적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탄핵까지 한다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대 저희가 그 청문회 하면서 많은 국민의원들 중등법 위반 많았잖아요. 근데 탄핵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수사받고 있었던 뭐 정진웅 검사라고 아마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 하는 과정에서 기소됐던 분인데 이분도 탄핵하지 않았잖아요. 이성윤 전 지검장도 탄핵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아마 수사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별적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겠죠.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불법 뇌물 사건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다. 2차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에 대해서 만약 탄핵하게 되면요. 직무가 정지됩니다. 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게 되면 직무 정지되게 되면 지휘를 할 사람이 없어져요. 일단 부임할 때까지. 두 번째는 다른 그 부의 검사들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나도 탄핵될 수 있겠구나. 탄핵이라는 건 파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건 직을 잃어요. 퇴직금 이런 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가장 큰 협박이에요. 검사에 대한 협박.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사례 비춰볼 때 검사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 지도부에 대해서는 탄핵하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예전에 한나라당도. 그런데 일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는 게 자체는 정치권이 갖는 수사받는 특히 그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한다는 예. 것은 겁박이죠. 이것은 사실 물론 이제 이게 헌재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예. 정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단 특혜를 받는 거고요. 아. 그리고 해당 검사들한테는 벌써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나도 이게 탄핵 발의가 탄핵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심 사건의 경우에 일반 예. 국민이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근데 누명 알면서도 그걸 기소를 해가지고 예. 받아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당신들의 그 대표가 있는 당에서 거기서 탄핵을 이렇게 중등법 위반 일반적으로 전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예. 이런 걸 갖고 탄핵 의결을 하냐. 저는 국민적 지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탄핵안은 발의가 됐고요. 뭐 표결 절차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걸로 보이니까 결과를 좀 봐야 되고요.